네,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월가의 유명 전략가죠. 스칼 럼너의 2025년 하반기 시장 전망 리포트입니다. 네, 골드만삭스에서 시타델로 이직하면서 더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인물인데요. 맞아요. 그래서 이 자료를 통해서 하반기 시장 흐름 예측, 또 투자 전략에 대한 그의 어떤 핵심 분석, 이걸 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. 좋습니다. 럼나는 단순 가격 예측보다는 시장의 좀 복잡한 동향, 심리나 자금 흐름 이런 걸 잘 읽어내는 걸로 유명하죠. 네네. 이번 분석에서도 현재 시장 상황이나 단기적인 위험 요인, 그리고 투자자가 주목해야 할 지표들 이런 것들을 좀 깊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. 흥미롭네요. 그럼 럼너가 지금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 진단부터 좀 시작해 볼까요? 들어보니까 7월 지금 중순인데 기술주나 소프트웨어, AI 관련주 이런 쪽 강세장이 9월 노동절까지는 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더라고요. 네, 맞습니다. 근거로는 개인 투자자나 기관 투자자들 모두 위험자산 선호가 강하다 이런 데이터를 들고 있어요. 아, 위험자산 선호요? 네, 연초 대비해서 개인들 순유입 자금도 예년보다 많고 기관 포지션도 좀 위험 선호 쪽으로 돌아섰다 이렇게 분석을 했고요. 그렇군요. 이런 강세 배경에는 미국 경기가 아직 괜찮다 이런 점하고 또 특히 AI 발전 때문에 기업 실적이 좋아질 거다 이런 기대감. 네, AI 기대감 크죠? 그렇죠. 그리고 이제 글로벌 자금이 미국으로 좀 집중되는 현상 이런 것들이 있다고 짚었습니다. 특히 반도체나 AI 림프라, 클라우드, 특정 소프트웨어 이런 쪽으로 매수세가 강하다 이렇게 강조하고요. 그럼 연준 정책 변화 가능성이나 미국 대선 같은 변수들도 좀 영향을 주고 있겠네요. 네, 그런 요인들도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. 근데 마냥 좋은 얘기만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. 8월 중순 이후, 특히 9월에는 계절적인 조정 가능성, 이걸 상당히 강하게 경고하고 있던데요. 맞습니다.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. 과거 20년 데이터를 보니까 9월에 S&P 500 수익률이 연중 가장 낮았다 이런 통계도 제시했고요. 20년 평균이 그렇군요. 네. 그 이후로는 보통 기관들이 자금을 좀 회수한다거나 실적 시즌 끝나고 또 정책 불확실성, 거래량 감소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. 그렇군요. 그래서 지금 랠리에 좀 올라타더라도 포트폴리오 위험 관리는 꼭 해야 한다. 이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. 심리 과열 구간에 들어섰을 가능성도 계속 좀 언급하고 있고요. 아, 심리 과열? 그럼 럽너가 제안하는 구체적인 하반기 전략은 뭘까요? 그냥 현금 늘려라 이런 건 아니겠죠? 네, 물론이죠. 핵심은 이거 같아요. 혁신성, 그리고 구조적인 성장 동력, 이게 확실한 분야에 좀 집중하라는 겁니다. 혁신 성장 동력 예를 들면요. 아까 말씀드린 기술, AI, 소프트웨어 이런 쪽 하고요. 필수 소비재처럼 좀 안정적인 분야도 좋게 보고 있습니다. 네네. 이런 분야들은 단기적인 경기 변동이나 시장 조정이 와도 상대적으로 좀 견딜 수 있다. 계속 성장할 잠재력이 있다.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. 아, 그렇군요. 그럼 반대로 좀 조심해야 할 분야는요? 전통적인 가치주나 경기에 좀 민감한 주식들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탄력이 좀 약해질 수 있다. 이렇게 보고요. 그리고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니 대비해서 옵션이나 선물 같은 걸로 해지하는 전략, 또 분산 투자, 현금 기중도 어느 정도는 가져가는 걸 권고하고 있습니다. 결국은 단기 변동성은 대비하되 장기적인 성장, 특히 AI 같은 건 놓치지 말라. 이런 균형점이 중요하다는 얘기네요. 네, 맞습니다. 그런 균형 잡힌 시각을 강조하고 있어요. 럼너 분석의 또 다른 특징이 가격 외에 다른 지표들도 중요하게 본다는 점이라고 들었는데요.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? 네, 이 부분이 또 상당히 흥미롭습니다. 기관 투자자들 포지션 변화, 그러니까 큰 손들이 실제로 돈을 어디에 넣고 빼는지, 아, 실제 자금 흐름이요. 네, 그리고 파생상품 시장 동향이나 달러 강세 같은 환율 움직임, 또 ETF 거래 대금, 신흥국에서 자금이 들어오는지 나가는지 이런 비가격적인 지표들을 좀 입체적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. 단순히 주가만 볼 게 아니라는 거군요. 그렇죠. 시장 센티멘트나 수급 환경이 2024년 말하고는 질적으로 달라졌다. 이 점을 강조하면서 내가 돌아왔다. I'm back. 이런 표현까지 썼더라고요. 아, I'm back이요? 그건 무슨 뜻으로 쓴 걸까요?
뭐랄까, 예전에는 인플레이션이나 금리 리스크 같은 거시적인 요인이 시장을 지배했다면 이제는 좀 더 단기적인 호재나 악재, 그리고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 변화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장으로 돌아왔다. 뭐 이런 뉘앙스로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. 아하, 시장의 성격 자체가 좀 변했다는 거군요. 네,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. 자, 그럼 오늘 내용을 좀 정리해보면요. 스카트 럼너는 단기적으로 기술주 중심 랠리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. 하지만 9월 전후로는 조정 가능성이 있으니 위험 관리가 필수다. 이렇게 보는 거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혁신 성장주에 대한 베팅은 계속하되 단기 변동성에는 좀 유연하게 대응하고 가격 외에 다양한 데이터까지 종합적으로 활용하라. 이런 조언으로 요약할 수 있겠네요. 맞습니다. 그의 분석은 그 데이터에 기반하면서도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 변화까지 좀 포착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흥미로운 것 같아요. 네, 확실히 그렇네요. 특히 그 전통적인 가치 평가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그런 시장 움직임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, 이건 좀 생각해 볼 만합니다. 네. 그래서 당신은 이 분석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과 단기적인 시장 변동성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아야 할까요? 아마 이게 럼너의 분석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.